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부가 나란히 국민연금을 받는 이 부부 수급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유족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들이 있잖아요. 이 공적연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때 됐어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국민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이 나이에 됐을 때 이제 받게 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이고 장애를 입게 돼서 받게 되는 연금은 장애연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분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습니까? 법적 상속인이 받습니까? 네,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순서는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이게 2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요건뿐만 아니라 사망자, 돌아가시는 분의 요건도 좀 갖춰야 됩니다. 이거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면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그러니까 나이가 도달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가입해서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어. 뭐 이분이 돌아가셔도 유족연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2등급 이상을 받은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그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나는 아직 국민연금 받을 조건이 안 됐는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이 사망 시점하고 납입 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내 연금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낸 국민연금의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100%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좀 이 삭감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의 40%에서 뭐 많게는 6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부었다. 이때가 이제 최대로 나오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유족연금을 60% 주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일 경우에는 50%.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될 연금의 40%만 지급이 됩니다. 야, 이게 이제 나는 그래도 다달이 냈는데 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또는 반도 못 받는다. 네. 이런 화가 나는 거니까 일단 20년 이상 그리고 맞아요. 오래 사셔야 되는. 네.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부으신 다음에 오래 사시는 게 핵심인데 이게 불만들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사실 다른 특수직영연금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들을 보면 돌아가셨을 때 받는 유족연금이 60%가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뭐 40%에서 많아봐야 이제 60%다 보니까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맞춰줘라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연금은 뭐 10년, 15년 들어도 이 유족연금 60%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됩니다. 지난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발표된 안이 있는데요. 우선은 20년이 넘으면 60%가 지급된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하의 기간을 납입했을 때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납입했을 때 일괄적으로 50%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50%에서 59%로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을 냈다고 하더라도 40%에서 이제 50%로. 그러니까 최소한 50%는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50에서 59%까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이면은 51%, 12년은 5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납입 기간이
2019년이에요. 네네. 원래는 50% 받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서 59%. 네. 사실 그 9% 차이가 엄청 아, 크거든요. 그럼 9%면 네, 이렇게 바뀐 거네요. 그렇죠. 뭐 평생 받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 그런 이제 문턱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내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1년을 못 채워가지고 50%를 받는 건데 예, 그런 이제 조금 불만 같은 것들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이제 19년 납입한 분이랑 20년 납입한 분이 지금 10% 차이가 나니까요. 네. 이 1년 차이로 받게 되는 이 금액이 좀 많은가요? 네, 그게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앞으로 뭐 개선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이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네. 이때는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그래도 줘야 돼. 이거 당연히 내 거는 원래 내가 받는 거고.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망한 배우자 연금은 또 받아야죠. 뭐 몇 % 해서. 그렇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 혹은 국민연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중복연금 조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두 사람이 받던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족연금이 일부 삭감돼서 지급이 됩니다. 네. 조정한다. 네. 지금 삭감 말씀하셨으니까 더 주진 않을 거고 깎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다 같이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남아 계신 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받고 있는 기본 노령연금에다가 플러스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거고 두 번째 선택은 그냥 내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을 그렇죠. 네.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연금의 30% 이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배우자 연금의 30%가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게 될 유족연금의 30%. 그러니까 한번 배우자의 연금에서 60%나 50%가 에서. 낮춰지고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낮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한데. 그 금액의 30%니까 굉장히 너무한데.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오. 이게 20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얼마를 받는 예. 그래서 그럼, 예. 부부가 모두 가입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러다 한 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여기서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연이 하나 와 있으니까 네.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사연은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국민연금 100만 원과 제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며 살아온 60대입니다. 지난달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막막하긴 하지만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또 제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30만 원의 기초연금까지 생각하면 혼자서 그럭저럭 생활할 듯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의 유족연금과 저희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62세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을 몇 달 받지도 못했는데 포기하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억울하겠다. 아니 이게 지금 뭐니 시간이에요? 분노 유발자들. 아까보다 더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정말 아닌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무리 아니.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래 둘이 따로 냈는데 네. 이건 아니죠. 이 이거 안타깝게도 근데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돈을 저축의 성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족연금이라는 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책임져야 될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이 노령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조금 여유로우시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 중복조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김현우 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기억해 둘 거거든요. 잘 배워야 돼. 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뭐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건 뭐 너무 슬픈 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따져볼까요? 네, 한번 그럼 화면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편분이 받고 계신 유족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100만 원의 60%가 원래는 유족연금입니다. 60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 연금을 포기하시게 되면 이 유족연금 60만 원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아내분께서 나는 내 연금도 받고 여기에 추가로 유족연금도 받겠다. 그러면 남편 유족연금이 이 30%, 유족연금의 30%라고 했으니까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령연금 30만 원에 남편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 요걸 더해서 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금을 포기하면 60만 원, 내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48만 원.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건 뭐 저 당연히 남편 거 받아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내 거 포기해야죠 뭐. 당연히 60만 원 받는 게 맞긴 그럼. 한데 근데 이제 또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네. 내가 뭐 10년 이상 열심히 납부했던 내 연금은 네. 구경도 못 해보고 사라진다는 건데. 네. 아니 그 그러면 뭐 이럴 억울해. 거면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게 훨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요. 아, 이제 안 돼요? 예, 10년을 안 채웠으면 이 방송을 보시다가 그럼 나 국민연금 아직 10년 안 채웠는데 그런 분들은 그대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는 걸 포기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 연금의 본질적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금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공적연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게 오래 살까 봐 그런 거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장수하게 되는데 생활비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 장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연금인데 특히나 공적연금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혹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빨리 사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조기 사망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와 조기 사망은 서로 상반된 건데 그쵸. 조기 사망을 또 이 걱정하는 바람에 연금 내지 말까 하시면 이 본질적인 게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연금을 선택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는 게 가장 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100세 시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이 아내분이 지금 이렇게 또 살다가 네. 재혼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60만 원을 네. 받으시다가. 아, 그때 어떻게 되나 궁금해.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남편의 유족연금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재혼을 한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상 뭐 수명도 길어지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 또 보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받던 돈은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지가 안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또 유족연금이 쌓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혼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수급 권한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내 연금과 유족연금의 100%를 수령할 수가 없다. 네. 뭐 그렇다고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냥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또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부부가 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한 분은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한 분은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것처럼 다른 공적연금일 경우에는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이 유족연금이 조정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도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특수연금, 특수직연금을 받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연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뭐 공무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렇게 같이 받으시는 분들은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분은 특수직영연금인데 한 분은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는 누가 돌아가시든지 간에 원래 지급해 주기로 한 유족연금을 그대로 100%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두 분 다 공무원이면 손해네. 한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은 국민연금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공무원이면 50%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이거 거죠. 연금 생각해서 뭐 직업을 고를 수도 없고.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참 아니, 힘드네요, 진짜. 이게 이제 네.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또 이걸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공무원연금이나 또는 혹은 반대쪽에 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혹시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니까 우리는 노후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연금 받으시고 그렇지. 어머니는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고 네. 이 댁은 다 받는 거야. 자식으로서 참 든든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또 준비했거든요. 이재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50세 외벌이 가장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인데요.
혹시나 제가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불안할 것 같아 오래전에 사망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고 나면 남은 돈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이제 와서 보험을 더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정말 이럴 수 있겠어요. 연금 개실 전에 만약에 사망할 경우 좀 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국민연금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다. 50세라서 아직 젊어서 연금 받을 나이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안 네. 그러면 또 다른 뭐 보험을 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외벌이 가장이시잖아요. 이분이 내가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 어떡하지? 이 고민에 사망보험금을 더 가입할까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보험료 비싸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그리고 뭐 월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50세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 가입하신 기간이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이 얼마나 지급될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면 얼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활비가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생활비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 정도는 유족연금으로 충당이 되는구나.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얼마지? 요걸 생각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족한 부분을 저축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남편의 유족연금하고 부인의 국민연금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 아내분이 사실 국민연금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외벌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임의로 납입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내분이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뭐 선택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미래에 가면 뭐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배우자분이 혼자 남게 되면은 아이들이 뭐 어리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땐 유족연금이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 3년 동안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연금이 끊겼다가 55세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이 지급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 다시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세다. 지금 배우자분의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셨을 때 40세에서 43세까지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다가 끊기고 그다음에 뭐 55세나 60세가 될 때 그때 다시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면 사망 시점부터 쭉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경우 시작했다 하더라도 3년간만 딱 지급이 되고 맞습니다. 끊겼다가 다시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때 자녀가 25세 미만이라면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연에서 자녀가 뭐 중고등학생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막내가 한 13살, 14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애가 25살이 될 때까지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받고 물론 이제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리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아내분이 만약에 또 세상을 뜨시게 되면 그것도 걱정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족의 범위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배우자, 그다음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의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렇게라고 한다면 자녀가 25세 미만일 경우에 이 유족연금도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초적인 생활은 꾸려 나갈 수 있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엔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럼 이건 어떡하지? 근데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해준 분한테 가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가나요?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손자녀도 없다. 그럼 유족연금은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사망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망 일시금은 뭐 장례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 기준 소득 월액이 약 298만 원이 요거 4배 정도 되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가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 머릿속에 싹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사연은 재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작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유족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생계에 많이 보탬이 되긴 하지만 넉넉할 만큼은 아니라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얼마 안 되는 돈 벌어보려다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네요.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죠. 유족연금이 뭐 100%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소득 활동을 시작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네. 일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만 지급이 되고 뭐 55세에서 60세까지는 연금이 끊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면 아예 연금이 이제 지급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괜히 이거 내가 조금 몇 푼 벌겠다고 일 시작했다가 유족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소득의 정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말하는 소득은 뭐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1년 동안 얼마 벌었느냐?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그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98만 9,237원. 요걸 넘지 않으면 이 소득으로 안 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어딘가에 취업해서 버는 돈이 약 298만 원 정도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유족연금이 뭐 깎이거나 중단되거나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뭐 한 25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네. 300만 원 그렇죠. 정도 네. 월급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으니까 저는 10만 원 정도 덜 받겠습니다. 290만 원까지만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야, 잘 따져봐야 되네. 야, 오늘 국민연금의 지급률, 그다음에 중복 지급 문제, 유족연금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이게 몰랐는데 이 정도밖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네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사실상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가입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만 내놓으면 나중에 그 공백 기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직전에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의 규모와 형태를 보고 잘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